안녕하세요. 캐나다 맘입니다. 오늘은 작가 이은경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은경입니다. 네, 저는 유튜브 채널 슬기로운 초등생활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 캐나다 맘님께는 캐나다 생활 중에 많은 도움을 받고 친하게 지내는 동네 아줌마랍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곳에서 이제 너무 귀한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평상시에 궁금했던 점 몇 가지를 작가이자 초등학교 선생님이시니까 그 초등학교 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조언을 여쭤보고 싶어서 이렇게 모시게 되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캐나다 초등학교 교육을 위해서 아이를 데리고 저와처럼 기러기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와 있으면 한국 학교에 어쩔 수 없이 공백 기간이 생기잖아요. 네. 그런 공백을 이제 캐나다에서도 캐나다 공부를 하면서 돌아가야 될 걸 생각해서 어떤 공부를 좀 시키고 싶은데 이럴 네. 때는 어떤 공부를 좀 하고 돌아가는 게 아이에게 좋을까요? 네. 저도 단기 1년을 계획을 하고 왔기 때문에 그 공백에 대해서 조금 생각은 하고 왔었어요. 아이가 이제 한국에서 못 배우는 부분에 대해서 돌아갔을 때 공백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추천을 드리고 싶은 방법은 교과서를 좀 가지고 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문제집도 상관없고요. 여러 가지로 다 한 권에 묶여있는 전과를 사셔도 괜찮은데요. 어쨌든 여기 와 있는 기간 동안에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배우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완벽하게는 모르지만 돌아가기 2, 3개월 전 정도에는 어느 정도 내용은 확인을 하고 한국 학교로 들어가는 게 아이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에 갔을 때 너무 낯설고 너무 자신감이 없을까봐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해두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 지내면서 사실 좀 마음 편하게는 지냈어요.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영어를 얻고 있고 좋은 환경에서 좋은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교육과정까지 완벽하게 잡기는 어렵다는 생각은 했지만 이제 막상 돌아갈 날이 다가오니까 아이들이 너무 그 한국의 교육과정과 동떨어져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아이들한테 교과서를 읽고 또 제 문제를 풀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네. 그럼 두 번째로 또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작가님의 책을 읽어보면 미국에서도 한 달 살기, 또 캐나다에서도 홈스쿨링도 하고 학교에도 보내고 있는 그런 아이들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러면 저는 일단 캐나다에서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캐나다 아이들 학교 생활에 대해서만 알고 있어서 혹시 유튜브를 보시는 이제 유학을 준비하는 엄마들께서는 미국과 캐나다를 두고 고민 중에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네. 좀 짧고 좀 간단하게 네. 두 도시를 좀 비교해 보시고 또는 우리가 유학을 준비할 때 어느 쪽을 뭐 대도시라든지 네. 소도시 이런 거를 어떻게 좀 컨셉을 잡으면 좋을까에 대한 조언을 네.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과 캐나다 중에 고민을 하시거나 미국이든 캐나다든 단기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을 생각을 해보면 목적은 영어잖아요. 아이들 영어를 늘리고 그다음에 좀 큰 나라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미국과 캐나다가 얻을 수 있는 게 똑같은데요. 저는 좀 고려를 하실 때 영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단기 유학, 1년, 2년 정도의 단기 유학은 한국인이나 중국 친구들이 많이 없는 지역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대학교 입시까지, 즉 미국 대학이나 캐나다 대학을 염두에 두고 장기간 여기에 머무를 생각이라면 당연히 대도시에서 입시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영어를 목적으로 해서 1, 2년 정도 머물 때는요, 소도시를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러웠고요. 미국과 캐나다를 잠깐 비교를 하자면 아무래도 한인 사회가 더 발달하고 그 경제적인 면에서 더 자유롭고 편안하게 느끼는 건 미국일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는 생활비가 아무래도 더 높을 거고요. 잠시 경험은 했었지만 미국과 캐나다의 학비는 큰 차이가 없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사립학교든 공립학교든 학비를 내고 들어갈 때는 일정 수준의 돈이 어차피 필요한 상황이고요. 생활비에서는 미국이 조금 더 높을 것 같고, 그리고 캐나다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리 초등 친구들이 단기 유학을 왔을 때 제가 받은 느낌은
굉장히 외국인들한테 열려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을 생각할 때 흔히 생각하는 인종차별 문제 있잖아요. 그게 이제 비슷한 나라를 비교해 보자면 미국과 호주에 비해서는 캐나다가 그래도 가장 좀 외국인들에 대해서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혹시 모른 학교에서 겪을 수 있는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좀 좋은 환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정말 동감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도 캐나다 이쪽 소도시에 이렇게 오게 된 게 작가님 말씀을 들으니까 잘 선택한 것 같은 그 네. 느낌이 들어서 일단 박수.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저도 한국에서 떠나올 때 이런 고민을 했어요. 과연 1년 정도 살고 나면 아이가 뭐 영어 같은 것이 뭐 얼마나 많이 늘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과감하게 이제 결정을 내리고 아이와 함께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이곳에 와서 학습을 하고 있는데 이제 현재 저는 1년에서 조금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네. 2년째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2년 했을 때 제가 느끼기엔 조금 부족했거든요. 그런 네. 것을 좀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아이에게 이 초등생활에 대해서 6년 동안의 초등생활에서 1, 2년을 제가 외국에서 살고 왔다면 어떤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한번 궁금하네요. 네. 영어 하나만을 목적으로 준비를 할 경우에는요, 만족도나 가성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 1년의 생활이. 항공료는 물론이고, 학비든 생활비든 이 체류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한국에서의 생활비보다는 확실히 높게 들기 때문에 그 돈으로 차라리 한국에서 영어 하나를 늘리려면 영어 과외 선생님을 붙여서 막 시키는 게 영어는 더 맞아요. 빨리 늘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제 초등 시기에 아직 성적이나 학과 공부에 큰 압박이 없는, 부담이 없는 그런 시기에 외국에서 1년을 보낸다는 게요, 아이들이 우리나라가 아닌 곳에서 사계절을 지내면서 그 나라의 친구를 사귀고 내가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경험도 아이들이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1년을 왔을 때 저는 처음에 1년을 살러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현지에 계신 한국 분들이 1년 갖고 영어 안 늘어요 라고 굉장히 좀 부정적인 반응을 많이 보이셨어요. 그러면서 마치 이렇게 좀 영어는 크게 기대하지 말라라는 반응들이 있으셨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워낙에 영어가 좀 안 된 상태에서 오기도 했고 또 남자아이들이라서 영어가 막 그렇게 막 늘지 않았어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있었을 때와 비교하면 정말 빠른 속도로 성장은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어만을 목적으로 온 건 아니었지만 영어에서도 굉장히 그래도 좀 만족할 만한 성장을 보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험적인 부분에서나 영어적인 부분에서 여건이 허락한다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아주 좋은 경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그럼 마지막 질문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제 저희가 아이와 함께 귀국을 하게 되는데, 네. 이제 귀국해서 초등학교에 다시 이제 학년에 들어가게 되면 그동안 1년, 뭐 2년 또는 몇 개월 동안에 다져진 네. 그나마도 조금 공부했던 네. 그 영어를 네. 어떻게 좀 지속적으로 네. 가져가고 싶은데 네. 그럴 때 어떤 학습을 아이에게 뭐 시키면 도움이 네. 되는지 또 뭐 그런 게 또 궁금해요. 네. 여기 그 영어의 4가지 영역이 있잖아요. 그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4가지 영역 중에서 저희 아이들은 캐나다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그래도 혜택을 봤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듣기였어요. 귀가 뚫린 거죠. 다른 거는 눈에 띄는 발전이나 아니면 한국에 있었어도 어느 정도는 꾸준히 할 수 있었던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듣기, 귀가 뚫린 상태에서 이제 한국에 돌아가게 될 텐데 그냥 이제 영어의 노출을 지금처럼 많이 할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한국에서는 당연히. 그런데 역시나 이렇게 저는 좀 그냥 저의 교육과는 아이한테 너무 많은 걸 욕심내고 너무 다 가지려고는 하지 말자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귀가 뚫렸기 때문에 한국 가서도 똑같은 패턴을 유지하면서 이 뚫린 귀를 계속 유지해야 돼라고 하는 그런 엄마로서의 욕심은 있지만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역시나 한국에 가서 또 생활을 하고 새로운 학교 그 친구들에게 적응하는 그런 기간들을 충분히 주지 않고 계속 푸시하는 것 역시 아이한테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놓을 건 놓고
하되 꾸준히 하고 싶은 거는요. 저희 아이들이 캐나다에 와서 이제 넷플릭스로 영어로 이제 동영상을 보고 만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는 걸 시작을 했어요. 그거는 한국에 가서도 이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영어 노출을 이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이제 막 입이 트였거든요. 네. 그래서 네, 화상 영어를 할 건데요. 아이들이 아무래도 캐나다에 대한 그런 추억도 있고 익숙하다 보니까 캐나다 화상 영어가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캐나다 선생님과 만날 수 있는 화상 영어를 찾고 있는 중이고 돌아가면 그 화상 영어를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보통 외국에 있다가 돌아온 애들이 우리 돌아온 친구들이 초등 친구들이 많이 가는 그런 리터니 학원들 있잖아요. 네.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할 생각도 없고요. 그냥 조금 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영어를. 네, 저희도 뭐 초등학교 때 잘했다고 뭐 그 실력 평생 가지 않고 그리고 그때 못했다고 평생 못하는 채로 살지 않는 것처럼 이거 역시 좋은 경험이었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지만 네, 그 상태로 머물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마음 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좀 동감이 되고 있고요. 네. 저희도 다 아들 둘씩 아이들이 좀 독서도 좋아하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또 네. 평범한 아이들이다 보니까 네. 아마 이곳의 생활을 쉽게 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그냥 제가 궁금한 건데요. 네. 방송에서 볼 때 이제 아이들 스마트폰에 대해서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이곳 캐나다에서도 너무너무 열심히 게임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한국 부모님들도 여기 유학 오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어요. 네. 스마트폰 뺏어야 되는지 네. 해야 되는지 하는데 스마트폰도 한국에 갔을 때 또 네. 접속하게 되는데 혹시 캐나다 친구와 스마트폰으로 연결돼서 네. 게임을 하면서 즐기면서 이야기를 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안 그래도 저희 아이도 이제 계속 그 콜 오브 듀티 있죠? 네, 그걸 이제 하려고 친구랑 계속 하다가 서로 이렇게 어떻게 연결이 안 돼서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 캐나다 친구랑 짧은 시간이지만 참 많이 친해졌기 때문에 계속 연락을 하고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지메일 있는 걸 교환을 하고 지금 이제 메일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걸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게임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한 거죠. 게임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메일을 주고받게 되면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서로에 대해서 연락도 주고받고 메일 쓰는 것 자체가 영어 글쓰기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좋은 그런 기회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초등 시절의 친구라 보니까 이렇게 오래 가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죠? 네. 스마트폰 게임이요. 참 그 어머님들이 스마트폰을 안 사줄 수 없을 것 같아서 사줘놓고는 후회를 다 하세요. 맞아요. 괜히 사줬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게 우리 대한민국 모든 캐나다건 이제 우리 한국이건 우리 아이를 키우는 모든 엄마들의 고민거리, 숙제거리가 되어 버렸는데요. 네, 그냥 이거는 그 부모님들 각자 결정하실 부분이지만 저의 생각을 물어보신다면 당장 뺏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도 이제 초등학교 네. 저학년일 때는 순수히 뺏기겠죠. 근데 네. 이제 고학년이고 네. 이제 아이들 생각이 딱 정립돼 있으면 네. 줬다 뺏기는 정말 네. 어려워요. 그래서 캐나다에 아예 안 계시는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릴 때. 맞아요. 네. 한국에서는 캐나다보다 빨리 주는 경향이 있는 것 맞아요. 같아서 네. 저희도 지금은 이제 단속이 가능하고 핸드폰이 없으니까 아이들 통제가 가능한데 귀국했을 때 이제 바로 큰 문제가 스마트폰과의 한판 전쟁이 시작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어서 네. 모든 학부모님들의 공통된 네. 고민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 스마트폰 때문에 네. 골머리가 썩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귀하게 또 이렇게 오셔서 저의 작은 채널에까지 오셔가지고 좋은 얘기를 해주시고 또 엄마인 제가 학교 선생님과 이렇게 가까이에서 솔직한 대화를 나누기가 쉽지가 않은데 너무 좋은 이런 기회가 돼서 감사했어요. 오늘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캐나다맘 TV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